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물론 대입 공부하는 학생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나눌라 그래. 그래서 그때까지 어디 대학을 원서 쓸 건지를 좀 알려줘야 돼. 그래야 내가 문제를 좀 풀고 그러죠. 자, 연세대 거 해보자고. 연세대 편입 문제는 말이야.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이제 학원에서 제시문을 복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갸우뚱거리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복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것들 가라를 이따 설명해. 모두 사용하여 이런 것들도 지금 되게 읽다 보면은 어디 있어? 이거 이 모두란 말이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 이따 이제 볼 거야. 응? 그리고 이 내용이 정확한지 이건 그래도 좀 복원이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서 봐야 돼. 실제로 그 글을 썼다가 대입 같은 경우 연세대 그 복원된 걸 썼다가 옛날에 그 종로학원에서 복원했다고 실제로 대학에서 제시한 거 보니까 그 미묘한 부분에서 차이 나가지고 답안도 확 달라지더라고. 아무튼 뭐 그건 저죠. 주제는 예술인데 자본주의랑 엮어놨단 말이야. 참 꽈놨지. 그러니까 예술과 자본주의 관점에서 비교를 하래. 가나다라를. 어? 연세대 비교하라는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 자꾸 도식화된 사고로다가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안 좋은 거야. 아무튼 일단 예술과 자본주의 관점에서 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예술과 자본주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그 내용을 한번 봐야지. 이 시각에서 한번 들어보잔 말이야. 그러니까 뭐와 뭐를 비교해야 될지 그 논의점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가부터 볼까? 예술가는 인류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고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한 작업이다. 사회가 점차 부유하고 안락한 환경이 되자 창조적인 개인은 힘겨운 육체 노동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상상에 대해 추구하기 쉬워졌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부를 키워놨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시장 경제는 예술가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봐야지, 그죠? 예술도 배가 불러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어? 예술도 배가 불러야 하지. 돈 없고 배고프면은 옛날 그 예술가들처럼 하면은 참 역설적이지, 그죠? 예술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예술의 창의성은 그 배고픔 예술가들의 어떤 그렇게 배웠지. 예술가들은 가난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고 봤는데 역설적으로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예술가의 활동 행위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맞는 얘기잖아, 그죠? 벌어먹고 살기 힘들면은 어? 여러분들 그 빈센트 알죠? 반 고흐 고흐가 동생 테오하고 보내 지독하게 가난했잖아, 그죠? 살아생전에 작품이 한 개인가 팔렸어. 그냥 거의 팔리지도 않고 인정도 못 받은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빈센트 반 고흐 있잖아, 고흐. 테오 동생이 다 지원을 해주고 그랬어. 그 형제가 굉장했어. 그러다 죽고 동생도 죽고. 근데 빈센트의 와이프가 언제 이제 빚을 발했냐면은 빈센트 와이프가 그 자기 남편 빈센트 고흐와 동생 테오와 서로 나눴던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한 거야. 이때부터 그냥 폭발한 거야. 응?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작품이 다 팔리고 막 이랬던 거야. 응? 아무튼 굉장히 가난하고 응?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시장 경제는 예술가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릴 수 있어야, 거래될 수 있어야 예술가가 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자본주의는 다양한 경로로 개인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들이 기량을 연마하고 자신이 선택한 장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한다. 역설적이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뭐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들이 그 누구지? 아미 걔네들이 그걸 뭐라 방탄소년단 맞나? 뭐 무슨 뭐 YG인가 뭐 이러고 뭐 SM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대형 엔터테인먼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자본의 대형화가 된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자유로운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예술 음악만 해도 그 장르가 꼽히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야. 응? 이게 영세하면은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도 보면은 수십억 뭐 수백억 들어가는 블록버스터들이 등장한 것도 최근의 일이잖아. 그죠? 자본이 대형화되기 전에는 옛날 영화들 보면 그래서 한심한 거야. 응? 보면은 응?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런 거지. 많은 예술가들은 그들의 재능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예술 시장이 위대한 예술가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로 부유한 사회는 가난한 사회보다 그런 경우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왜? 부유한 사회에서는 예술가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자본주의와 예술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상생의 공존의 관계가 될 수 있겠지. 사립재단 등등 흔히 예술적 욕구를 해친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모두 예술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요소들이다. 그러니까 참 예술가들이고 사회에 보면 되게 이율배반적이지, 그지? 이런 재단 이런 거들에 대해서 되게 아주 비난하고 힐난하고 뭐 배타적이면서도 이쪽에서 돈을 받아서 또 지원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어떤 이중성들이 나오겠지. 하여튼 좌우지간. 제인 오스틴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 제인 오스틴. 어? 집안의 재산으로 삼았고 T.S. 엘리엇은 은행에서 근무했다. 여기 고인은 동생이 생계를 책임졌다. 상당수의 반체제적인 문화혁명 역시 부모와 친척들이 재정적인 도움 속에서 이루어졌다. 19세기 프랑스의 1급 예술가들조차도 한때나마 집안의 돈으로 연명해야 했다. 가장 은둔적인 예술가들조차 은밀하게 자본주의의 부에 의존했다. 다 틀렸다. 부와 경제적 안정은 예술가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보헤미안, 아방가르드, 니힐리즘은 모두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거야. 역설적으로. 그죠? 자유롭게 당대에는 인정받지 않은 것들. 이런 성향이 예술가들로 하여금 현대 사회의 고유한 특성인 자유와 창조성을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야. 물질 경제적 뒷받침이. 그죠? 예술도 경제적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예술가들은 직접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업가였다. 책에도 많이 나오죠. 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작품을 만들었으며 보수가 신통치 않으면 주저없이 작업장을 떠났다. 우리 라파엘로 이런 사람 다 그래. 서로 뭐 경쟁이 붙었지만 미켈란젤로 그래. 첼리니는 나는 비열한 금 세공인이다. 나는 누구든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 일한다라고 했으며 셰플린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예술이 생겨났다. 여러분이 제 말에 환멸을 느껴도 어쩔 수 없다. 그게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교환의 매개체인 돈을 꼭 탐욕적이고 물질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목적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방향성들. 자본주의는
예술가가 경제적 궁핍, 어려움에서 벗어나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선생님이 지금 아까 봤던, 눈여겨봤던 자유, 창조성, 여기 중요한 키워드를 다 엮어서 지금 요약을 한 거야. 요약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그지? 큰 내용. 자본주의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 그지? 예술 발전에 있어서. 일단 그것부터 보고. 나는 문화산업이라는 체제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선생님 따라 읽겠지만은 항상 연세대 고려대 이런 글 내용에서 추론을 요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 튀는 부분들이 있으면 되게 눈여겨봐야 돼. 문화산업이라는 체제는 애초에 문화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자유주의적인 산업 자본주의 국가에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국가에서 문화산업의 미디어들이 번창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르디에는 문화자본이라고 해서 또 설명했죠. 이들 미디어 매체 발전은 자본의 보편적인 법칙에 힘입은 것이다. 맞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디어 발달은 자본주의 발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를 같이 하는 거야. 오락과 같은 문화적 요소는 문화산업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달라진 것은 기업 조직이 이를 조정하며 특히 요리처럼 즉석에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문화산업은 오락을 상품의 형식 속에서 개선하고 세련되게 가공한다. 그것은 예술 또한, 자, 중요한 게 이거, 예술 또한 소비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정력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이러한 역할을 자신의 근본 원칙으로 삼는다.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문화산업은 발전은 예술을 소비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전환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예술은 크게 발전하겠지. 그죠?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문화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산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깥에 있는 문화들과 양식들을 파괴하거나 타협과 담합 속으로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확장, 재발전을 한다는 거지. 발전. 마침내는 베토벤과 싸구려 노래의 결합까지 만들어내게 된다. 별게 다 있지. 그죠? 선생님 잘 듣는 거, 내 바흐의 음악이 되게 많은데, 내가 바흐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바흐를 별의별게 막, 기타로도 치고, 거의 재즈로 하는 건 오래됐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오고 막 그러지. 그죠? 다양하게. 피아노 버전도 있고, 또 버전도 있고. 원래 진지한 예술과 일상의 오락 문화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 진지한 예술은 가벼운 오락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것은 기분 전환과 경박한 유통 속에 숨어있는 검은 마음 같은 것이래.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보죠. 이 검은 마음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 기분 전환과 경박한 유통 속에 숨어있는 검은 마음 같은 것이래. 펼쳐보면서 보자. 진지한 예술은 가벼운 오락에 놓칠 수 있는 진리를 그럴듯한 가상 속에서 내보이기도 한다. 양자의 분리와 공존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조건이다. 그 상태는 최소한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 이게 되게 중요해. 문화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본과 결탁한 예술. 그래 소비는 예술, 문화를 다양한 층위로 발전시킨다는 거죠.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진지한 예술은 가벼운 오락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분 전환과 경박한 유통 속에 숨어있는 검은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러지, 그지? 고고한 척 클래식을 듣는데 그 이면에는 경박한 난 트로트는 아닌 것 같아. 트로트 이런 것도 듣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내재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산업의 발달은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는 크게 확장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다양성의 가치, 예술은 다양성의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이해돼요. 지금 굉장히 발전한 건 뭐야, 우리나라. 이전에 없었잖아요. 뭐 힙합? 무슨, 이상한 음악들 되게 많잖아. 그죠? 어? 그 다양성들이 발전하면서, 지금 보면 이전에는 트로트는 하루에 문화, 클래식은 삼류의 문화이고, 부르디에가 말하는 것처럼 구별짓기,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공중파 TV 이런 데서 트로트, 가요제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이러면서 막 대중화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확산하고, 그죠? 어? 그러면서 클래식하고도 협업을 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 그죠? 저번에 보니까, 난 너무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TV에 무슨 프로에서, 김호중? 맞지? 김호중. 클래식 공부하다가, 성악 공부하다가, 트로트 나온 애가 있었잖아, 하나. 그 친구가, 누구야, 도밍고, 3대 성악가, 어? 플러스 도밍고하고 협업을 하고 하는 게, TV에 나왔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죠? 그런 것들이 불과 십수년 전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였지, 그죠? 어? 상상도 못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세계적인 성악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트로트로 전향한 가수하고 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동원이라는 유명한 가수 적고 있는데 있어요. 그리고 이동원이라는 가수가 박인수라는 성악가와 함께 정지영 시인의 향수라는 시에다가 노래를 붙여서 폭발적으로 하여튼 인기를 누렸어. 그래가지고 그 성악가가 돈도 많이 벌었지. 근데 그 성악가가 서울대 교수였거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었거든. 당시에는. 어? 성악가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발전, 이거 콜라보라 그러죠, 그죠? 이런 콜라보, 이런 것들의 발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잠재력 문화 발전을. 그런데 이윤 추구를 위해 예술과 오락을 마구잡이로 무분별하게 섞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장점과 문제점을 지금 같이 기술하고 있어, 그죠? 요 지점에서 생활과의 연관성을 상실한 유흥은 수동적인 소비 대상으로 전락하여 피동적인 소비 대상으로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예술의 자율성과 비판적 저항시 변질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생활과 연관 안 되고 그냥 단순한 오락, 취미 오락용은 예술은 자율성과 비판적 저항시?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그지? 내가 볼 때 복원을 되게 이상하게 한 거야. 하여튼 이해하고 들어. 문화산업은 진지한 예술과 가벼운 오락의 서로 화해 불가능한 요소들을 경제적 이익이라는, 되게 중요하다, 하나의 목적 아래 종속시키면서 다양한 문화 형식이 비전할 수 있는 창조적 역동성을 기만의 틀 속에 포섭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순기능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교묘하게 산업을 왜곡시키는 어떤 기제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실제로 그런 일들 많잖아. 그죠? 우리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문화산업 외부에 있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뭐냐? 문화상품이 갖고 있는 동일한 욕구가 존재하기에 경영에 의한 조직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잡탕과 규격품은 본래 대중의 소비 욕구에서 나왔으며 별 저항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해요, 여기. 이 내용도 지금. 복원의 문제야. 아무튼 크게 그래서 문화산업의 조정과 그러한 부메랑 효과인 수요가 만들어내는 순환고리 연계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의 동일성은 촘촘하게 구성된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도 문화산업의 일종이고 이것도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그죠? 어떤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응? 이게 말이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내 도우려면 예를 많이 들어줘야 돼. 우리 한동안 뭐라 그래요? 그거 경연 가수들 경연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죠? 옛날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어, 그지?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나와서 뭐 탈락하고 뭐 뽑히고 막 이러는 거였는데,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내가 즐겨 봤었는데 막 되게 불편한 거야. 그 불편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 가만 봤더니 뭐냐면은 그냥 어느 순간부터 고래고래 그 고성 이게 높게 부른다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음 높이를 높이고 막 악을 쓰고 부르고 막 고음 지르고 막 이런 것들만 노래 잘하는 거로 어떻게 포장이 되고 있어. 이소라 알죠, 여러분들? 조동진 이런 사람들. 김필 알죠? 김필 얼마나 노래 잘해. 조곤조곤 하면서 노래 잘하는, 어? 정말 독특한 음색과 그런 것들. 노래도 노래마다 틀리거든. 아, 조용히 불러야 하고 잔잔히 불러야 될까? 악을 쓰고 부르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보면 다 흥미 위주 뭐 이런 거로다가 다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다 조종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자본의 종속된 문화산업의 그 양가성에 대해서 보르디에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비판했다고 내가 보여줄게요. 응? 그래서 논술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주제로도 많이 나왔었어. 응? 그 얘기야.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예술을 일종의 소비 상품으로 보는 자본주의는 예술과 오락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라는 이게 중요해. 하나의 목적 아래 종속시키고 그 결과 예술의 창조성을 저해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는 가로막힌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그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와 다르게 나에서는 이 예술에 대해서 예술과 자본의 관계를 되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크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이해됐죠? 어? 다는 The story of how the consumption ethic and the self-fulfillment ethic 뭐 계속 뭐 윤리가 선생님이 해설한 거야. 이거 보자. 이거를 해설한 거면 일단 보자. 이런 영어 지문도 있잖아. 여러분들 해석할 때 얘를 먼저 공략하면 안 돼요. 다른 거랑 다 보고 다른 데서 오히려 유출해야 돼. 얘 자구에 막 함몰됐다가는. 그리고 그러면서 특정 지문에 다 중심 생각이 몰려 있다 그랬지. 얘를 이 중간에 어떤 해설에 빠지지 말고 특정 이 전체의 논지를 설명하는 중심 문장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려면 오히려 이 영어 지문 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걸로 다 이해가 다 하기가 전부 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 왜? 지문은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capitalism success however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 맨 밑에 보면 the new consumer oriented marketplace through the arts from the cultural realm 뭐 왕국 양양 뭐 이런 거 where they were the primary communicator of the shared value of the community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 기반의 시장은 문화 분야에서 예술을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격상시켰다는 거야. 일단 다 읽어보자.
20세기 자본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소비 윤리와 자기 실현 윤리 문제는 자꾸 지금 봐봐. 예술과 자본주의를 얘기하는데 계속 지금 중요하게 지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비네. 소비. 그치? 응? 이 두 양립할 수 없는 힘의 근원으로 문화적 규범의 주된 수단인 예술이 있다. 예술은 인간을 표현하는 가장 복잡한 수단이다. 예술은 문화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경제적, 정치적 소통 수단보다 더 인간 정신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험을 조직화하고 의사소통한다. 자본주의의 성공은 공장 자동화를 통한 상품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20세기 초부터 새로 많은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죠? 전통 자본주의 생산 형식이 창의성에 대한 자기만족과 여가활동을 저해했다면 새롭게 부상한 소비 기반의 자본주의는 소비 기반의 자본. 옛날에는 생산하기 바쁘니까 여가가 어디 있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되게 부정적이었죠. 예술을 통해 소비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대중의 억눌렸던 심리적 욕구를 분출시켰다. 새로운 소비 기반의 시장은 문화 분야에서의 예술을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는 주된 수단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니까 소비 기반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예술은 소비 문화를 확산을 가져오고 공동체적 가치를 자기 실현의 윤리, 가치를 고양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야. 그죠? 일단 예술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보면은 가와 또 맥이 같죠. 그죠? 어떤 관계를 보면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 이거를 비교하라는 연세대 이 논제를 쓸 때는 비교표를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라 그랬어. 그때 알려줬었죠. 그 책에서 보고서 그걸 봐. 선진 자본 국가는 예술 지원 사업들을 점점 더 활발하게 시행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홍보하는 경향이 있다. 드러내지 않는 과시라는 말은 얼핏 보면 그 자체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를 브루디에는 아비투스의 개념으로 얘기했어. 티내지 않는 어떤 티내기 뭐 이런 거 아비투스. 부자들은 여기 뭐 옛날에 있잖아. 부자들은 뭐 외제차를 몰고 뭐 토요타 렉서스 몰고 그래. 뭐 BMW 몰고 그래. 부자들 옷 보면 겉에 무슨 로고 이런 거 없어. 그죠? 티내지 않게 부자나 보면은 되게 세련되게. 그것은 외부에 강렬한 인상을 주기보다는 조용히 그 흔적을 남기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예술에 대해 거창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여러 차원의 꾸준한 지원을 통해 드러내지 않는 과시를 추구한다. 정부가 개입을 한데 권력은 승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 현재형과 과거형이 이게 다 복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 예컨대 정부가 최첨단 군장비를 사들이며 만방에 과시하는 국력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설득하거나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등에서 하여튼 복원해서 이래. 예술적 후원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한 후원은 해당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러분들 프로야구가 82년인가 3년 82년도에 생겨났거든. 출범을 했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40주년이 됐다는 거야. 프로야구를 누가 출범시켰는지 알아? 전두환 정권. 정통성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맨날 데모하고 그러니까 자꾸 문화 이것저것 막 돌린 거야.
국풍 80 뭐해서 무슨 대형 대학생들 축제 이런 거 막 여의도 하게 만들고 그 일환으로 체육 그것도 예술의 일종이겠죠. 옛날에 기회라 그랬으니까 그 활성화 뭐 이런 걸로 다 자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죠. 그런 데 동원하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역설적으로 재밌어. 과거의 역사를 지난 역사를 보면은 정통성이 약한 정권일수록 예술에 대한 지원이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아. 되게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지원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통제력이 강화되겠지, 그죠? 그게 권력이지, 그지? 통제력이 강화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1970년에서 80년 프랑스의 설치 미술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해당 분야를 발전시켜 프랑스의 선진작가 수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회화 장르에서는 런던과 베를린이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다. 영국과 독일은 다른 서유럽보다 시각 예술 분야 정부 지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가 빠져 있어. 아무튼 보고를 제대로 못했나. 정부가 특정 예술 장르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르의 혁신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맞아 지금. 그죠? 이게 지금 되게 보건의 문제니까 좀 이해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여기 계속 보면은 라를 보면 정부의 예술 지원이 많을수록 강화될수록 정부의 영향력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되면은 예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영국과 독일의 사례처럼 정부의 예술 분야 지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술이 발전했다는 내용일 거라고. 그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 예술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예술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예술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독립해서 그러니까 예술과 예술의 독립, 자율성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비되는 자율성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야. 이런 단어들이 꼭 생각이 나야 돼. 전반적으로 정부 지원의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미지원 장르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기 쉽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장르들은 자국 시장에 발생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게 혁신의 잠재력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지금 복원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지금 아무튼 물론 프랑스에도 새로운 스타일의 디지털 비디오 장르가 등장하는 등 미지원 분야에서 혁신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이게 지금 복원의 문제. 미지원 분야의 혁신은 수명이 짧고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 지금. 난 지금 이게 복원이 제대로 됐을 거라고 생각. 이게 라가 문제야 라가. 응? 지금 뭘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 선진 자본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설득하거나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술을 후원하려 드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성을 띤 정부의 선별적 지원은 이렇게가 맞는 특정 예술 장르만을 우선함으로써 예술의 다양성을 해치고 예술의 불균형을 가져왔어. 아마 이 내용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때 그치? 그 얘기일 거야 지금 보니까. 근데 막 내용이 지금 막 부실해. 그죠? 복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뭐 상관없어. 이화여대 같은 데는 있잖아. 문제와 지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지러워. 그래서 막 글쓰기 답하기가 어려워. 그런데도 답안은 작성이 되겠지. 근데 공부는 많이 돼. 역설적으로. 이화여대 걸 몇 번 풀어보면 고약하거든. 아무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야?
나에 대해서, 예술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와라가 맥이 같이 좀 부정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지문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떤 지문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 이것들은 이거 자꾸 도식하지 말라 그랬지. 일단 얼핏 눈에 띄죠. 한 논의점으로 볼 수가 있겠지. 비교의 접점으로. 그 다음이 중요하지. 그지? 이걸 찾는 거야. 이거를. 이 문제의 핵심은 출제자. 아까 내가 소비 계속 반복된 걸 주목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다 글을 잘 쓸 거라고. 근데 어디서 올바른 소비 문화를 고양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느냐? 이런 쟁점을 가지고 한쪽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한쪽은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 중요한 건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죠. 연세대 문제를 풀 때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 딴 데처럼 아까 얘기했죠. 무슨 하위단의 대학처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해석을 해서 붙이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야. 그 안에 복선도 있고 꾸불꾸불한 길도 있고 그걸 잘 찾아. 그걸 추론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글을 보면서 계속 오버랩되는 부분들 있지. 자주 등장하는 단어 또는 오버랩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접점을 가지고 봐야 돼.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한 예시로다가 봤잖아. 이 상반, 이 앞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이 방향으로 썼을 거라고. 근데 그 다음에 논의점이 굉장히 힘들지, 그지? 그걸 잡기가. 아까 보면 소비 문화 나오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한번 읽어보자. 가라를 예술과 자본주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 것 같다. 먼저 자본주의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가다는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나라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가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예술가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다에 따르면 소비 기반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예술은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고양하는 핵심 소통 수단으로 작용한다. 반면 나에 따르면 예술을 소비 상품으로 보는 자본주의는 예술과 오락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종속시키면서 그 예술의 창조성을 저해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가로막는다. 나에 따르면 선진 자본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설득하거나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술을 후원하려 드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성을 띈 정부의 선별적 지원은 특정 예술 장르만을 우선함으로써 예술에서의 다양성의 가치를 해치고 예술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은 올바른 소비 문화를 고양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놓고서 이 비교의 접점을, 논점을 단어를 써도 되고 서술로 해도 돼. 상관없어요. 알겠지? 꼭 단어만 써도 부정이 없어. 다는 이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나라는 이를 비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편 가는 양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자, 이게 맞는지 잊어봐야겠다. 다에 따르면 예술은 소비 윤리와 자아실현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주된 수단으로 예술을 통한 소비 문화의 확산은 대중의 억눌렸던 심리적 욕구를 분출하고 인간 정신을 고양하는 순기능을 가져온다. 반면 나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디어의 발달은 자본에 대한 문화의 종속성을 심화하고 그에 따라 예술은 단순한 소비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진정한 예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에 따르면 정부의 선별적 예술 지원이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예술은 권력의 도구가 되어 올바르지 못하게 소비됨으로써 진정한 문화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다 해석을 해서 출하는 이 부분에. 한편 가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도움으로써 건전한 소비 문화 발달을 촉진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와 경제적 안정은 가장 은둔적인 예술가들조차 은밀하게 자본주의 부에 의존하게 만든다. 그 결과 예술은 상업화되고 그릇된 소비 문화는 확산한다 하는 나쁜 결과를 줘야 한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 부분에서 갈리는 거야. 하여튼 여러 가지가 여러분 뭐 다양한 논의점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세대나 이런 한양대 이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비교할 때 이 행간의 뜻 이런 것들을 지금 아까 얘기해 선생님이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예리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돼. 10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글을 한번 보자.